이 가운데에 내가 문학 이론 만들기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을 박사 논문 할 때도 가지고 왔고 이걸 이제 조금 보편화한 것이 이 논문인데요. 이 한국문학 연구 방법론의 내재적 모색에 가지고 현실에 응해된 철학적 논리와 문학적 형상하는 이런 이 논문입니다. 요것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가 뭐냐면 요 그림을 두 개 보는 것입니다. 요 그림을 두 개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 크게 보아가지고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존재론 하는 것은 이 사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물론 존재론 이 자체는 서양에서 이제 들어온 것이지만 이걸 이제 동양의 어떤 측면에서 철학 안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기철학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다음에 우주론 같은 경우는 이 태극론으로 우주가 어떻게 생성됐는가, 수양론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인이 되겠는가, 성인. 이거는 이제 성과 경과 의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논리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식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식론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는가 지식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걸 격치론, 격물치지론, 그러니까 격물치지론, 성경의론, 그 다음에 태극론, 이기론 이런 것을 이제 연동을 시킬 수 있는데 이 요거는 이 우주론과 요거는 이제 우주론인데 요거는 이제 수양론을 연결시킵니다. 내가 이걸 이제 이렇게 덩치하면서 요걸 이제 발견하고 쭉 하여튼 잠을 여러 날 자지 못하고 하여튼 매우 하여튼 충격에 빠졌던 이런 어떤 기억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천인합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여기에 물론 이기론 같은 경우도 이 우주론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천인합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 그냥 이제 설명으로만 이야기됐는데 이 정복심의 태극도여 통서표리도에서 나오는 이 성을 태극으로 환치시키는 거, 이 발견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태극도고 요거는 이제 통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걸 연결시키는 요거는 이제 성은 바로 천인데 사람이 수양을 통해 가지고 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수렴이죠. 이쪽으로 가면 확산되면 인과 물이 만들어지고 이쪽으로 수렴되면 하늘하고 다 있고 이런 건데요. 그걸 성개념으로 그걸 성인이라고 하고 이걸 도형 그대로 이제 이야기하면은 이쪽으로 오면은 남녀라고 인식의 주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인식의 객체인 사물이 만들어지고 인식의 객체하고 인식의 사물이 바로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객체가 바로 뭡니까? 조동일 선생 같은 경우는 자아와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내가 주로 쓰는 것은 자아와 사물이라고 하는 이런 거죠. 나는 사물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 같은 경우가 임사고 물은 자연물이기 때문에 이걸 포괄하는 거죠. 그래 인간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인식도 인식의 주체가 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물과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하늘을 느끼고 합일되는 그러한 어떤 방법론 속에서 성자는 천지도야, 성지자는 인지도야니라고 할 때 그 성과 천을 이제 발견하는 이게 바로 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계성 속에서 뭐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보편자와 개별자가 어떠한 우위에 점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논리가 세 가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간단히 내가 서술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게 장르론까지 확장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건 더 따져봐야 되는데 내가 아주 거칠게 대응을 시켜본 것은 이 논문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거 봐도 되고 요거 봐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무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음양 태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행이 있고 오행은 물질이거든요. 여기 수화목금토라고 하는 물질이고 요거는 이제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 기구는 이거하고 같으면서 다르고, 그러니까 무극이 태극이죠. 도, 노, 노자 같은 경우, 도가 같은 경우는 무극 생태극, 태극은 무극에서 생겨난다고 하지만 주자는 그래 보지 않죠. 무극적 태극이라고 해서 무극이 바로 태극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형이 상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고, 요거는 그것들이 갖고 있는 힘들인데요. 그래, 이게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이 사물들과 만날 때, 사물들과 이렇게, 요거는 이제 진료적인 것이죠. 진료적인 거가 만나면서 사람을 만들고, 인식의 주체를 만들고, 인식의 객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매우 흥미로운 것 가운데 하나가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다 동그라미고, 동그라미가, 이 핵심에 동그라미가 있고, 수박 묶음표도 다 동그라미인데, 여기에도 남녀도 동그라미 있고, 이름은 다르지만은 마물도 동그라미잖아요. 이게 전부 다 개별자거든요. 남이 다르고 여자가 다르고 이 안에도 그 다른데 동그라미로 돼 있고 뭐 나무, 개, 사슴, 뭐 토끼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이런 사물들인데 동그라미로 돼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은 다 다른 모습인데 그 안에는 완벽한 보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리학의 기본 논리예요. 이일분수. 그래서 여기에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월인 청강이라든가 이일분수 이 논리입니다. 보편자와 개별자입니다. 이런 부분들 가지고 뭐를 만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한테 들어본 사람이 있을 텐데 이 두 가지의 그러니까 요게 A를 요것이라고 하고 요것 그다음에 B를 BC라고 하면 BC라고 하면 요거는 B는 인식의 주체고 인식의 C는 인식의 객체인데 여기에는 두 개다가 개별자거든요. 개별자는 별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두 가지의 동질성이 더욱더 많을 때 그러니까 인력이 더욱더 강조될 때 이런 부분 여기는 개별자와 개별자인 자아와 사물의 상호간에 인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이제 합일론이 성립된다 이런 논리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뭐 기호화하면 이렇고 그 다음에 개별자가 보편자의 우위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요거는 같은 점이 별로 없어요. 없을 때 B와 C는 어떤가 여기에는 B와 C가 같은 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가지고 대립된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서로 이제 힘이 비등할 때 이 동시에 작용해가지고 서로 조화된다. 이 가운데에 이 조화론을 극근대에서는 더욱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 투쟁의 어떤 결과로 보는 이 세상을 그 이제 그 막스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대립이죠. 그 다음에 성리학자들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은 바로 가장 지상 목표가 천인합일인데 이게 합일론입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 두 가지를 공유하면서 극복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조화론적인 성이 있습니다. 중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교술인데요. 네 장르 가운데 교술. 교술의 몰락이 이제 근대죠. 수필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힘을 별로 못 쓰죠. 근대가 이제 그 소설이 통한 이유가 대립의 어떤 양상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여기에 조화론과 관련되어 있는 이 교술 장르를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뭐 기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교술 장르가 신문의 어디 칼럼 같은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칼럼 쓰기, 그 다음에 이런 그 논이라든가 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새롭게 보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주목받을 수가 있겠다. 문학 장르에서는. 어쨌거나 이런 논리 속에서 작품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요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돼요. 요 책을 이 논문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